예, 오늘 장에 있을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전략을 세우는 시간이죠. 투데이 출발 이슈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이명식 전문가와 함께 이슈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앞서서 이제 오프닝 때와 그리고 글로벌 이슈 이야기를 할 때 재정절벽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 재정절벽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은 미국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하고요. 그에 반해서 경기 지표는 계속 좋게 나오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책들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유럽 변수로 인해서 시장이 혼조 장세를 보였다라면은, 특히 11월 들어서는 미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정책 변수로 인해서 혼조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G2국가인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한번 큰 윤곽을 잡아볼 텐데요.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우에는 오바마 정권 1기 이 동안에는 버냉키를 중심으로 한 금융 통화 정책이 경기를 살리기 위한 주요 정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향후 4년 오바마 정권 2기의 경우에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 부양에 올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균형 재정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정부 지출을 일부는 감소하고 그 다음에 증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오바마 민주당에서는 부자 증세를 해야 된다. 공화당에서는 부자 증세 하면 안 된다. 노선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갈등 양상은 적절한 시점에서 타협점을 이룰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과거 공화당의 경우 금융위기가 재발했을 때 당시 폴 존슨 재무장관이었죠. 예, 재무장관이 구제금융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무릎 꿇고 애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이 가결을 해줬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일단은 부자 증세에 대해서 양보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현재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재정 정책이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이미 통화 정책으로서 할 만큼 할 일은 다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재원을 투입을 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하는 그러한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 4년 동안 미국 경기가 살아나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침체 일로로 빠지느냐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부자 증세에 대해서 주민투표에서 일단 찬성으로 통과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네. 특히 오바마 정부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국내 증시에 밀접한 연관을 주고 있습니다. 2014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장 확대를 앞두고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메디케어 부분, 노년층 의료보험을 지원하고 있고요. 메디케이트, 저소득층 의료보험을 지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제네릭 시장,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앞으로 성장성이 부각이 될 텐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최근에 제약주들이 오바마 재당선 이후 다시 한번 급등 랠리가 펼쳐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금융주의 경우 약세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요인은 토드 프랭크 법안 내에 볼커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한 작년에 본격적 시행 앞두고 연기가 됐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은행 자금을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아무래도 헤지펀드, 상업펀드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월가가 타격을 입겠죠. 그렇다 보니까는 현재 금융주들이 약세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럽에서 유동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젤 3를 연기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도 부자 증세를 통과하면서 월가의 목을 죄이는 이러한 볼커 룰의 시행을 좀 더 연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시점에서 타협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는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이명식 전문가님께서는 예상을 해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또 관심 많이 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 관련 이야기일 텐데요. 오늘이죠. 제18차 당대회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시진핑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시진핑 시대의 또 가장 핵심적인 과제, 역시나 내수 확대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역시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도대체 이 내수 확대 시대 언제쯤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뭐 시작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거 후진타오 그 시대의 경우에는 뭐 수출이 고도 성장을 이루었는데 뭐 10% 이상의 성장을 이루었죠. 최근에는 뭐 한 7%대까지 주저앉는 그러한 국면이 전개되었는데 중국의 경우에도 그 소득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앞으로는 뭐 수출 유지에 경쟁을 한다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향후 뭐 5년 동안의 경우는 적어도 5년 동안의 경우에는 뭐 시진핑 정권의 경우에도 내수 위주의 안정적인 그런 성장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특히 철강, 화학 섹터의 경우에는 뭐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의 경우 고성장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은 그 내수 부양과 소득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의 경우에는 임금 인상이 점진적으로 계속 단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보장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그 중국 그 소비 시장의 경우에는 뭐 경제 성장률 대비 40%를 차지했는데 과거 10년 동안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는 내수 시장이 20%대로 그 침체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다시 한번 50%대까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겠고요. 그렇다면은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 중국 국민들의 그 소득이 향상되고 그 다음에 사회 안정망이 확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다면은 그 중국 노동자들의 인건비 상승으로 여기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경우 일단은 뭐 원가 절감에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국내외 기업들이 이미 그 동남아 시장으로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에는 뭐 특히 섬유업체인 영어무역이라든가 한세실업이 이미 동남아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유니클로라든가 그 나이키 해외 업체들의 경우에도 동남아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양상이 일단 뭐 시장에 반영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10월 달 들어서 뭐 PMI 지표나 수출 동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뭐 10월 달 수출 증가율의 경우에는 뭐 11.6% 급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입 증가율은 지난 9월 달과 2%대 성장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되는데 그만큼 그 선택적인 그런 경기 부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10월 달 중국 경기 지표가 호조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화학, 철강, 소재 섹터의 경우 계속해서 그 전저점을 하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 지표 개선과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 향상되기까지는 뭐 시차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최근에 경기 방어주, 민감주의 양극화 현상은 뭐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뭐 저가 메리트가 발생하고 있는 것만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그 중국의 그 수출이 증가했던 그 배경 요인은 아세안 지역의 그 수출 증가율이 19.4%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세계 신성장 동력은 이쪽 동남아 시장에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수출 성장에서 내수 성장으로 이 키워드 자체는 현재 이동하고 있고 이미 본격적인 또 내수주 위주의 시장, 이 전략의 시작이 됐다라는 말씀 함께 좀 주셨습니다. 대신에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긴 안목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거 말씀 주셨나요? 예, 우리가 이제 다각적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정책 관련된 이슈였다고 한다면요. 이번 이슈는 에너지 관련된 이슈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035년에 30% 이상 차지할 것이다. 이런 뭐 고무적인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자, 최근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이런 부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련주들 긍정적으로 이제 계속 봐도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뭐 그 신재생 에너지가 태동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섹터 부분에 어느 기업이 어느 만큼 그 경쟁력을 가지고 진출하느냐 여기에 이제 관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제 막 그 시작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긴 안목에서 일단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가 그 2035년에는 전체 그 에너지 생산 발전 비중에서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향후 20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일 샌드라든가 세일 오일, 비전통적인 그 석유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1차 에너지는 석유라든가 석탄의 경우에도 뭐 중국이라든가 인도, 중동의 그 성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셰일가스를 비롯한 전통 그 가스 그 시장에 있어서도 전체 가스 수요의 그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그 미국이 그 천연가스 시장에 있어서 세계 1위로 그 발돋움했는데요. 전체 그 천연가스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러시아가 20% 이상을 차지하면서 세계 1위를 점유했는데 최근에 그 셰일가스 그 수출이 급증하면서 일단 다시 한번 미국의 선두에 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그 우려가 큰 태양광 시장의 경우에도 뭐 향후 계속해서 가장 빠른 그러한 그 성장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원자력 부분의 경우는 뭐 성장세는 그 이어가지만 전체 산업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2010년도 세계 각국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보조금으로 지원한 자금이 약 880억 달러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 중국이 현재 뭐 여러 가지 전통 산업의 경우에는 부조정이 전개되고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신사업 분야에서는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그 과학기술부가 2015년도에는 LED 조명 시장이 약 800억 달러의 일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 공공기관에 LED 조명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눈여겨봐야겠고요. 다음으로는 국내의 경우 그 가전 시장에 있어서 에너지 그 등급을 그 기준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일 발표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일단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섹터의 경우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그 경동라비엘에는 그 보일러 그 회사의 경우는 미국에서 기존 보일러 대비 에너지 절감이 30% 향상된 그러한 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보일러 시장에서 2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에너지 관련 부분과 함께 일단은 뭐 장기적 안목에서 검토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신재생 에너지 이슈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 재선 공약에도 많이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관련주들 강한 상승세 보였었는데요. 자, 이제 이명식 전문가님이 이야기한 부분을 점검을 해보면요. 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에너지 도구 이 부분을 개발하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LED 관련주가 어떤 그러한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예, 지금까지 임명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